자, 책을 183페이지 펴보시면요. 18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나오세요? 자, 공제 대상은 각 호의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인데 1호, 2호, 3호 기억하세요? 1호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 및 기타 자산. 그러면은 요 1호 전체에서 1년에 얼마 뺄 수 있다고요? 250. 그러면 그리고 2호에서 얼마? 250. 3호에서 250. 그러면은 같은 1호에서 자산을 여러 개 팔더라도 모두 받는 게 아니고 합쳐서 얼마? 250. 그러면 자, 앞에 보실래요? 같은 호에 있는 것을 두 개를 팔았는데 하나는 세금을 내는 물건이고 하나는 세금을 안 내는 감면 대상이었다 가정을 해볼까? 그럼 우리는 250만 원 사용할 때 여기서 250 사용해야 돼요? 세금 안 내는 데서 사용해야 돼요? 세금을 내는데. 감면되는 물건은 공제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세금 안 내죠. 굳이 250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 개가 경합하면 어디서 빼고요? 과세.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는 감면 외에서 먼저 뺀다. 그리고 둘 다 과세면 당연히 먼저 판 자산에서 먼저 250. 자, 밑에 2번 보시면 감면 소득 금액 외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이 아니면은 먼저 판 자산에서 먼저 공제. 그 다음에 공유 자산은 공유자 각각 공제합니다. 자, 요거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갑과 을이 지분을 6대 4로 갖고 있으면 그때는 갑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갑도 얼마 받고요? 250 받고 을도 자기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얼마 받는다? 250이니까 요 250은 부동산에 대한 250이 아니고요. 세금을 내는 납세모자 머리수에 따른 250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기본공제는 머리부터 했으면 250 해줘요. 그러면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만약에 10명이 공동세로 갖고 있다. 그럼 나중에 세금 내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명. 머리 몇 개? 10개. 10명 다 얼마 받을 수 있다? 250 다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적용 안 되는 머리가 딱 하나 있어요. 미등기 머리. 머리 비어 있잖아. 이건 안 해줘. 다만 머리가 비어 있는 미등기라더라도 법원에서 머리를 비라고 명령을 내려놨네. 그런 것은 제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장기 보유랑 차이점이 장기 보유가 적용 안 되는 것은 미등기, 조정, 구개. 그런데 지금 기본공제가 적용 안 되는 것은요, 미등기. 그러면은 조정하고 구개를 내면 뭐는 안 되지만 장기 보유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 기본은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걸 정리해 드린 게 한 장 넘어가시면요. 중간에 박스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 기본공제 비교 박스 보이세요? 맨 밑에 칸을 보시면 장기 보유가 적용 안 되는 건 3개예요. 미등기, 조정, 구개. 근데 기본공제가 적용 안 되는 것은요, 미등기. 그러면 조정과 구개 뭐는 받을 수 있다고요? 기본공제 250 받을 수가 있다. 기억하세요. 미등기는 둘 다 안 되고 조정과 구개는 장기만 안 되고 뭐는 된다? 기본은. 그래서 기본은 가능한 한 해줘요. 인적공제 성격이니까. 생활비 못 때 쓰라는 성격이니까. 자, 오늘 받으신 프린트 91번으로 가보시죠. 91번 가셨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가액 X. 양도가액을 뭐로 바꾸셔야 돼요? 양도 차익. 차이가 나는 이익이 발생해야죠. 자, 92번이 정확히 옳은 법조문이죠. 장기 보유는 토지, 건물. 근데 가로 봤더니
미등기 자산과 같은 조 7하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로 되어 있죠? 요게 조정 대상 지역을 말해요. 법조문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 그리고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으로부터 득한 것은 뭐한다? 제외한다. 93번하고 94번을 연결하시고요. 93번 등기된 국내 소재 영업용 건물을 10년 6개월 보유했죠? 그러면 10년 곱하기 2%니까 공제율은 100분의 20 맞고요. 94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3년 6개월 동안 보유하고 거주했죠? 그러면은 높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1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죠? 요건 충족했죠? 그럼 지금 몇 년 보유했나요? 3년. 그럼 3년 곱하기 8%니까 100분의 24 맞죠? 95번하고 96번을 묶으시고요. 95번 2월 과세란 단어 보이세요? 그러면 증여 받는 수중자를 말하죠. 그럼 뭐로 바꿔야 돼요? 증여한 배우자. 이 증여한 배우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증여자. 지금 증여 받는 수중자. 96번 가업 상속공제 동그라미 하시고요. 상속인 X 뭐로 바꾸세요? 피상속인. 97번 법률 규정 동그라미 하시고요. 저를 볼까요? 우리 법률 규정은 미등기죠. 근데 제재가 되는 미등기예요? 제재를 안 받는 미등기요?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장기 보유 적용됩니다. 근데 지금 적용하지 아니하도 됐으니까 틀렸죠. 요건 충족하면 미등기라더라도 장기 보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번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몇 개예요? 2개. 그때 주택을 팔았을 때 장기 보유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99번 비사업용 토지 장기 보유 적용하지 않는다. X 적용한다. 100번 감면 외에서 빼고 감면이 아니면 먼저 판 재산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맞죠? 101번 토지 동그라미 1호 건물 동그라미 1호 같은 1호죠. 그럼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1년에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250. 맞네요. 기출지문 그대로고요. 자, 102번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해서 팔았네요. 한 채는 올해, 한 채는 내년. 그리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된다. 맞죠? 103번 공유 자산은 공유 지분이 가장 높은 자만 공제한다? 아니죠. 공동 소유자 각자 모두 되죠. 그럼 얘는 머리 큰 사람만 해주겠다는 거잖아. 아니요. 머리가 크든 머리가 작든 대두든 소두든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다만 뭐는 안 된다. 미등기. 자, 104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X 적용한다. 자, 105번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팔았죠? 그럼 저로 보실래요? 비거주자가 국내 거 팔면 세금 내야 되죠. 그럼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팔 때 머리 붙어 있어요? 머리 잘려요? 아니 쉽게 가자고요. 머리 붙어 있죠? 그럼 기본공제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X 적용된다. 그다음 저거 이유 머리가 붙어 있으므로.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머리 붙어 있으면 무조건 해줘요. 미등기 머리 말고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 문제 다 풀린다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 188페이지. 요 188페이지는 여러분들 그 진도표 받으셨죠? 진도표 잠깐 꺼내보세요. 진도표 보시면 오늘이 3주차 강의잖아요. 그러면 페이지가 167페이지부터 194로 돼 있죠. 그런데 4주차가 다시 188페이지부터 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부터 배우는 특례는 오늘 배우고 다음 주에 또 배워요. 2번 배울 거라고 2번. 어려우니까. 잘했죠? 자, 108페이지, 188. 방가를 보시면 오늘은 전체 틀 위주로 잡아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인데, 우선 1번 보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거기다가 안 분하죠. 분모에는 양도가액, 분자에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자, 잠깐 숫자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요. 아파트를 하나 팔았는데 양도가액은 10억 원, 취득가액 등 총 필요 경비를 6억 원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양도차익은 4억 원 나오죠. 첫 번째 가정. 이 주택이 비과세권을 충족 못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4억 원을 갖다 놓고 전부 다 계산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이 비과세권을 충족했다. 그럼 원래는 세금을 계산하는 거 아니죠. 비과세. 그런데 판 가격이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어떤 제재를 하냐면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더라도 전체 비과세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판 양도가액 중에서 9억 원 이하 비율에 관련된 양도차익만 비과세를 주고, 내가 판 양도가액 중에서 9억 원 초과되는 비율은 비싼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과세로 전환.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 범위 양도차익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 여기다가 안 분하시면 돼요. 분모에는 내가 전체 판 가격 양도가액 얼마예요? 10억 원. 10억 원 중에서 9억 원까지 이 비율은 그대로 비과세 줘야 되죠. 9억을 빼면 되니까 분자가 1억 남죠. 그럼 몇 분의 몇? 10분의 1 비율만 비싼 부분에 관련된 양도차익. 그러면 요 케이스라면 얼마입니까? 4천.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 4억 원 중에서 4천만 원은 비싼 부분으로 봐서 얘들은 과세로 전환. 그리고 나머지 3억 6천 원 그대로 뭐 받는다? 비과세. 시간 10초.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양도 차익을 9억 원 초과되는 비율만 과세로 전환시킬까? 우리가 전환시키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당연히 9억 원 초과되는 비율만 빼야 되죠. 그럼 똑같아요. 전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안 분하면 돼요. 분모에는 양도가액, 분자에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자, 방가로 2번. 자, 잠깐 앞에 볼게요. 제가 바로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부터 푸는 문제는 작년에 이미 나와서 올해 뭐 다시 나올 것은 좀 희박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취득 가격은 8천,
지금 이 사례 잘 보세요. 좋은 일 있으니까. 시험 지문에서 취득 가격 얼마라고 숫자 줄 겁니다. 이거부터 찾으시고요. 8천만 원으로 가져갈게요. 현재 증여 당시 평가액이 얼마라고 줘요? 그게 현재 가격이죠. 증여 당시 평가. 이 자료 그대로 줍니다. 5억 원으로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증여를 할 때 대부분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당연히 증여를 해요. 그래서 증여 당시 평가액과 증여액은 대부분 일치하는데 사실은 달라요. 왜냐하면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원래는 증여하는 게 맞는데 평가액은 10억 원인데 우리가 8억에 증여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거든. 그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내니까 그냥 두 개의 금액은 뭐하다? 같다라고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액으로 뭐를 한다? 증여한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증여해 준 게 아니고 이 증여가의 5억 원에는 은행에 갚아줘야 될 채무액이 설정되어 있네요. 시험 지문에서는 채무가 얼마라고 줘요. 그것을 1억 원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 풀 때 세 개의 금액만 확인하면 무조건 문제 풀어요. 취득가격 자료 준 거, 증여 당시 평가액, 그 다음에 채무액. 그러면은 증여가액 5억 원 중에서 채무 1억 원을 수중자가 은행 가서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증여해 주죠. 우리 우선 뭐로 간다? 부담부 증여.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비율만 요상거래. 나머지는 그대로 증여거래. 그러면은 비율이 나오죠.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비율. 그럼 여기서는 얼마분의 얼마? 5억분의 1. 5분의 1 비율만 유상거래. 나머지는 증여로 계산. 그러면은 전체 가격 중에서 우리는 5분의 1 비율만 유상거래로 양도세 계산하시고 나머지 5분의 4는 뭐로 계산한다? 증여세. 그러면 전체 가격은 얼마? 5억 원. 여기서 유상으로 보는 부분은 5분의 1. 얼마예요? 1억. 전체 취득가격은 얼마? 8천. 우리는 여기서 몇 분의 몇마? 5분의 1. 얼마 나옵니까? 1,600. 그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부담부 증여 양도 가액을 물어봤다면 1억 원.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부담부 증여 취득가액을 물어봤다면 1,600.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부담부 증여 양도 차익을 물어봤다면 1억 원에서 1,600을 뺀 얼마? 8,400. 확인됩니까? 그러면 공식 잠깐 보시면요. 단가로 2번 보실래요? 부담부 증여 양도가액은 현재 평가한 가액 요거네요. 평가한 가액 얼마? 5억 원 곱하기 분모에는 증여가액 분자에는 채무액. 2번 부담부 증여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 취득가격 자료 주죠. 얼마? 8천 곱하기 분모에는 증여가액 분자에는 채무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금액 몇 개 확인한다고요? 3개. 그게 뭐예요? 취득가액, 증여 당시 평가액, 채무액. 그리고 대부분 평가액으로 뭐를 한다? 증여. 그럼 우리는 이 금액 중에서 유상으로 보는 부분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관련된 비율이니까 분모에 뭘 갖다 놓고요? 증여가액, 분자에는 채무액.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줄지는 요건 잠깐 봅시다. 자, 잠깐만 넘어가 보시면요. 192페이지. 192페이지 가셨어요? 자, 54번 문제를 다시 보세요. 54번.
자, 취득가액 자료 줬죠? 얼마? 8천. 세 번째죠. 현재 평가액 줬죠? 얼마? 5억 원. 네 번째죠. 차입금 얼마? 1억 원. 자료 확인됐죠? 마지막 점. 양도가액은 현재 평가액으로 기준으로. 그럼 이거잖아요. 8천, 5억, 1억. 그분이 여기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한 비율 몇 분의 몇? 5분의 1만 요상거래. 그리고 지금은 취득가액 물어봤죠? 그러면 전체 8천만 원 곱하기 몇 분의 몇? 5분의 1이니까 얼마? 1600. 답은 몇 번? 3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못 푸냐면은 자료를 다 읽으려고 하니까 필요 없는 자료를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순서에 상관없이 세 개만 먼저 찾아요. 먼저 뭘 찾고요? 취득. 그 다음에 평가의 채무. 아무거나 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세 개만 확인하면 되는데. 취득, 평가의 채무. 우리 조카도 이 문제 풀었다니까요. 딱 한마디야. 삼촌. 나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풀려면 취득, 평가의 채무. 그 세 개 딱 하고 안 보냈더니 다 바로 나오던데 합격하잖아요. 조카 40살. 왜 조카는 항상 어리다고 상상을 하시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요거를 작년에 요 형태로 이미 우리 시험을 계산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 부담부진역 계산 문제를 올해 다시 낼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데 앞에 있는 법조문은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 법조문을 내니까 시험에서는. 됐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요. 자, 방가로 3번. 특수관계인과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 보이세요? 자, 제가 바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잠깐 앞에 보시면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점수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제일 8조 중에서 제일 낮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바닥권 점수. 어제 다른 학원 평균점이 50점 간신히 넘어갔거든요. 50점 간신히.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답안지 다 제출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체 파트가 여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 안 나와요. 이걸 몰아서 시험 보니까. 그래서 오늘 계산 문제만 5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 파트니까. 그러니까 긴장하고 푸시라. 그리고 정 모르면 그냥 4번 찍어요. 몇 번? 4번. 근데 괜히 일러드렸나? 평균점 60원 나오겠는데? 진짜 4번 찍지 마요. 그거 아니니까. 자, 보시면. 아, 제 말을 믿었어요? 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기출지문. 자, 앞에 보시죠. 아까랑 연결돼요. 시가가 8억 원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팔면은 8억보다 더 받으려고 하죠. 근데 상대방이 특수강이니까 내가 그쪽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싸게 팔아드린 거예요. 저가양도. 7억 5천을 받고. 그러면 계약서상 금액은 7억 5천이잖아요. 그럼 과세관청이 이것을 계산을 할 때 시가 8억을 7억 5천, 5천을 싸게 판 게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판정을 한다면은 계약서를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시가보다 5천을 싸게 판 게 너무 싸게 팔았다라고 부당한 행위가 있다라고 판정한다면 이 행위를 부인한다고. 이것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한 행위 계산을 뭐한다? 부인하니까 계약서 금액을 부인당한다고요. 그럼 뭐로 들어간다? 시가 그러면 아까 제가 뭘 강의했냐면은 취득 가격제가 강의할 때 현재 가치 할인 차금과 부가가치세법 10조 제1항 6항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된 금액은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지금.
만약 이게 부당행위가 있다면은 이게 좀 그렇죠. 반대편 좀 다시 할 것이고 그러면은 우선은 5천만 원 정도를 싸게 판 게 부당행위가 있다 없다를 판정이 되죠. 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책을 보시면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그러면 우선은 차이 나는 금액을 구할게요. 제가 법조문 그대로 풀게요. 자, 차액이 얼마예요? 같이 합시다. 얼마? 5천. 요 5천만 원이 그 다음에 이제 읽을게요. 3억 원 이상이거나 그럼 제가 그대로 적죠. 자, 앞에 보시면요. 그러면 차액 5천만 원이 3억 원 이상이에요? 이상 아니에요? 이상 아니니까 요걸로는 부당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3억까지는 봐주겠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 옆에 봤더니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그러면 차액이 지금 시가가 얼마입니까? 8억. 8억 원에 몇 퍼센트? 5%. 그럼 여기에 얼마 나와요? 4천. 그러면 과세관청은 4천까지는 봐주겠다고요. 근데 차익이 얼마예요? 5천. 5천이 4천 이상이죠. 이거 너무 싸게 판 것이니까 요걸로 부당한 행위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그러면은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좀 어떻게 이거 같이 드실까요? 외면하네. 그러면은 요걸로 부당행위가 있으니까 계약서를 간다, 계약서를 부인한다. 계약서 금액을 부인하세요. 그럼 뭐로 세금을 계산드려야 돼? 시가 8억 원. 이걸 기출지문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비싸게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비싸게 또는 지금처럼 싸게 팔았을 때는 이걸 계산해 보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10초 드리죠. 그러면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봐봐요.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라는 이 단어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비율하고 숫자가. 이게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손을 못 대죠. 왜? 계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걸 누가 이해 못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근데 결국은 공식 자체인 숫자 비율하고 암기 못 하시면 결국 손을 못 대요. 그게 모든 과목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합격한다? 맞죠.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객관식은 그거 아닙니다. 이해에 상관없이 지문 암기하신 분들은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거든요. 왜? 우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 쓸 목적 아니잖아요. 이해 안 가도 돼요. 이해할 시간에 차라리 암기하시는 게 빨라요. 내일 모레 시험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해는 언제 한다? 영원히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나도 돈 벌어야죠. 뭘 이해를 해? 우리 박사학위 논문 쓸 거 아닌데.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비겁한 변명을 해. 이해가 안 가서 암기를 못하고 있대. 그건 변명이에요. 이해와 암기는 상관없어요.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고 암기하는 분들은 기억력이 약간 더 오래 간다. 그 장점밖에 없어요. 암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암기 못한다? 그건 변명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 전혀 이해 안 가더라도 암기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해하시는 거예요? 암기하시는 거예요? 세법만 다른 과목도.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도 약간 젊으신 분들이 좀 유리해요. 왜? 암기력이 좋아서. 지금 20대 손 들어봐요. 합격이요, 합격. 그럼 30대 손 들어봐요. 열심히 해야 돼. 40대 손 들어봐요. 죽어라고 해야 돼. 50대 손 들어봐요. 잘해보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자 넘어가시면
50대나 60대나 똑같아요. 뭘. 자, 190페이지. 190페이지. 맨 상단에 그림 봐주세요. 오늘은 원칙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예외 설명합니다. 맨 상단에 그림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서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사례 보이세요? 그러면 남편이 13년도에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요, 올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20년도 10억 원급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양도차익이 7억 나오죠. 그럼 세금이 크게 나오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거래처럼 아내분한테 증여로 등기부상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면은 아내분이 증여받은 연도가 18년도, 그때 부동산 가치를 8억, 그리고 아내분이 올해 이것을 판 거예요. 얼마를 받고 10억. 그러면 이 등기부상 거래만 놓고 양도 차익을 아내분한테 계산하면 판 가격 10억 원에서 취득 가격 8억 원이 빠지니까 양도 차익이 2억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남편이 직접 팔면 7억, 우회주로 증여했다 팔아버리면 2억. 그럼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문 하나 만들었냐면은 아내분이 증여받은 물건을 5년 이상 팔면은 이 거래에 개입을 안 해요. 그대로 등기부상 거래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그때는 그냥 8억을 빼는데, 지금처럼 5년 이내에 팔았죠. 그때는 아내분한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내분이 판 가격 10억 원에서 5년 내에 팔면은 취득 가격을 당초 남편 걸로 2월에서 빼요. 이것을 아까 제가 언급한 2월 과세.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는 아내이지만 취득 가격을 당초 남편 취득 가격인 3억 원 13년도로 2월에서 빼서 양도 차익을 계산했죠. 그럼 우리는 장기 보유 적용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야 되죠. 근데 양도 차익을 증여자 걸 뺐잖아요. 그럼 장기 보유 보유 기간도 언제부터? 13년도로 2월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과세는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자만 수중자고 나머지는 모두 어디로 되도록 한다? 증여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걸 암기했죠. 증여 2월 증여자. 기억나요? 증여 2월 증여자. 그러면 장기 보유 적용할 때 2월 과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디로부터 계산한다고요? 증여자. 그 밑에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세요. 양도 가격 10억 원에서 취득 가격을 3억 원으로 2월에서 빼니까 양도 차익은 7억 원. 그럼 이 결과가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이지만 취득 가격을 증여자 걸로 2월했죠. 그러면 장기 보유 투표공제도 언제부터 계산하고요? 증여자. 세율을 적용할 때도 증여자. 그리고 여기서는 연대 납세의무가 없는 게 돈 받은 아내가 납세의무자죠. 그럼 세금을 내니까 남편이 아내분하고 같이 세금을 같이 납부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제대로 된 양도 차익 계산을 했으니까 아내분이 증여받을 당시 냈던 증여세를 그대로 놔두면 세금 의무 커지니까 그때는 아내가 냈던 증여세를 본인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어디로 산입한다고요? 필요 경비. 시간 10초 드릴게요. 암기하세요. 지금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 멘트만. 자, 다시 한 장 앞으로 가시고요. 189페이지. 중간에 2월 과세 라인만 보세요. 2월 과세. 증여자랑 수중자는 배우자랑 직계존비속인데 가로 보시면요. 이 배우자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되면은 원래는 포함해요. 그런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하죠. 그럼 여러분들 배우자가 소멸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랑 뭐? 이혼하고 사망. 그럼 사망은
적용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 그럼 뭐는 적용한다? 이혼은 적용합니다. 왜? 이혼을 했다고 이월과세 적용 안 하면 전부 다 서류상 이혼해서 조작하죠. 그런데 사망은 조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아내분이 5년 내에 팔았다 하더라도 그때 남편분이 돌아가신 상태라면 이월과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자산 기억할게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 다른 물건은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무슨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까 제가 두 개로 나눴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물건은 이월과세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에요? 5년. 그다음 넘어오시면 납세의무자는 누구고요? 수종자. 연대 납세의무 없고, 취득가격 증여자, 장기보유 증여자, 세율도요 증여자. 자, 기납부 증여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도차익 계산 시 어디로 산입합니까? 필요경비. 자, 이거는 기출문제 똑같은 거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자, 2장 넘어가시면요. 192페이지. 55번을 정확히 다시 읽어보세요. 정답 이미 알고 있고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조사 하나 빼지 말고. 55번. 5회 그대로 나옵니다. 가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2월과세 적용해야 되죠. 1번 보시면 납세의무자는 갑이에요? 아니죠. 누구로 가야 돼요? 을. 장기보유 적용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을이 팔았지만 취득가격을 14년도 걸로 이월 했으니까 장기보유도 14년도부터 계산해야 되죠. 3년 이상 보유로 판정됩니다. 정답 2번이고, 취득가격은 8억 원이 아니고 3억. 그리고 세액 공제되는 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그 순서를 암기했지만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이 나온 상태에서 그 산출세액에서 빼는 게 세액 공제죠.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맨 위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디로 산입한다고요? 필요경. 방향이 전체 틀어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189페이지. 다시 이쪽을 보시면요. 잠깐 봐봐요. 약간 이제 다른 케이스. 똑같아요, 흐름은. 형이 아우한테 증여해주고 아우가 이것을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럼 똑같아요. 아우가 증여받은 물건을 5년이 지나서 병에게 팔면 과세관청은 등기부상 거래 개입을 안 해요. 그대로 등기부상 거래로 세금을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아우가 몇 년 내에 팔면 5년 내에 팔면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머리 굴려서 세금을 줄일 수 있죠. 그걸 방지할 수 있다는 세금 계산을 해보는데 뭘 계산해 주냐면 수중자가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해 봐요. 아우가. 그러면은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그리고 아우가 팔았죠. 요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해 봅니다. 양도소득세. 그럼 제가 숫자를 예를 들면 증여세가 3천, 양도세가 2천. 그럼 아우가 토탈 5천만 원 세금을 냈는데 5년이 지나서 팔면은 요 세금만 받고 끝나요. 근데 지금처럼 5년 내 팔면은 형이 직접 판 걸로 의제를 해요.
원래는 형이 판 거 아니죠. 동생이 팔았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형이 판 걸로 의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과세관청. 그러면은 그때는 판 가격에서 형 취득가격을 빼겠죠. 그러면은 요 세금이 만약에 4천만 원 나왔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이 등기부상 거래를 개입을 할까요? 등기부상 거래를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둬요? 가만히 놔두면 세수가 더 거치니까. 그냥 형이 직접 팔았으면 4천만 원 내고 끝나면 될 것을 얘들은 세금 좀 줄이겠다고 이 가족끼리 막 회의를 하면서 막 천평 가서 3박 4일 가족 회의를 열었어. 근데 머리 굴려서 세금을 더 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상한 가족이거든. 나쁘게 표현하면 바보 가족. 좀 더 드라마틱하게 포함하면 맹구 가족. 그럼 이런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이 거래를 가만히 놔두면 세수가 더 거치죠. 그런데 어떤 가족이냐면은 이제 우리 같은 가족이죠.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세금이 만약에 7천이다. 그러면 형이 직접 팔았으면 7천 세금 내야 되는데 우회주로 증여해서 아우가 세금 내면은 5천 내고 끝나면 되죠. 그러면 이제는 이 가족은 천재 가족이잖아. 헌진 가족. 그럼 이런 경우라면 국세청은 우리 가족을 가만 놔둬야 돼요? 제재해야 돼요? 제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팔기는 누가 팔았지만 아우. 세법을 계산할 때는 아우가 판 이 양도 행위를 부인을 해요. 세금을 계산할 때만. 그러면은 아우가 판 양도 행위를 부인하고 형이 판 걸로 의제를 해서 형한테 세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게 팔기는 현실에서 누가 팔았는데 아우. 돈은 누구 보고 내래? 형. 그럼 여러분들이 형이에요? 현실에선 동생이 팔았는데 세금은 나보고 내래. 왜? 같이 나쁜 텍스니까. 그런데 돈 받은 적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형이에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내셔야 돼요. 안 내면 압류 들어와. 근데 안 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때는 돈 받은 아우 너는 누구랑 같이 형하고 이 세금을 연대 납품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2월 과세랑 차이 있죠. 2월 과세는 돈 받은 아내가 납세자가 세금을 낸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돈은 동생이 받았는데 세금은 형 보고 내려가니까 안 낼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생은 누구랑 같이 연대 납품 해라. 형. 기억하셔야 돼요. 자, 책을 보시면 189페이지 맨 상단에 오른쪽 칸 보시면요. 양도행위 부인. 그래서 여기서는 부인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팔기는 수중자가 팔았지만 그 거래를 부인하고 누구한테 세금을 달라고 하니까요. 증여자. 특수관계인간에 적용되는데 역시나 5년 이내고 자 적용 요건이 중요합니다. 수중자 증여세라 양수중자 양도속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한 경우에 한해서 적은 경우에 한해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자 됐고 한자 넘어가시면요. 190페이지. 자 중간쯤에 보시면 방가로 5번 1호, 2호, 3호 보이세요? 그러면 1호에서 같은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는데 어떤 것은 이익, 어떤 것은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러면 손실 난 것을 이익에서 뺄 수 있는데 주의사항 1호는 1호끼리만 뺄 수 있고 1호에서 발생한 손실 금액을 주식 이후에서는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양도 차손을 양도 소득금에서 공제하는데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다만 2번 올해 발생한 손실 금액을 내가 내년도에 부동산 팔아서 돈 벌 수 있죠. 그러면 내년도로 2월에서 빼는 것은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계속 반복적이에요? 일시우발적이에요? 일시우발적이니까 같은 연도끼리 같은 호끼리만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파는 것은 우연이니까 그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오늘 받으신
프린트. 자, 106번 가볼까요? 거주자 값은 필요경비 6억 원이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3년 6개월 보다가 10억 원에 팔았죠. 이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4천만 원 맞죠? 아까 저 계산했던 겁니다. 그럼 전체 양도 차익 얼마? 4억 원 곱하기 분모에는 10억, 분자에는요 10억 마이너스 9억 10분의 1이죠. 얼마? 4천 맞고요. 107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 취득가격은 전체 취득가격에 곱합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그럼 아까 제가 8천만 원 갖다 놓고 곱하기 분모에는요 증여가액, 분자에는 채무액. 자, 108번 시가 10억 원 토지를 11억 원에 취득했죠. 그때 취득가격은 11억 원이다. 자, 앞에 볼게요. 자, 보시면요 10억 원 시가를 11억 원에 비싸게 샀네요. 자, 부당한 얘기가 있나 없다 봅시다. 자, 뭐부터 구합니까? 차액. 차액이 얼마예요? 1억. 3억 원 이상은 아니죠. 상대는 시가 얼마? 10억 원. 10억 원에 몇 퍼센트? 5%. 얼마요? 5천. 그럼 1억 원이 5천 이상이죠. 너무 비싸게 매입했네요. 그러면 비싸게 매입한 행위를 뭐 한다? 부인하고 세금은 뭐로 들어간다? 시가. 근데 지금 얼마로 간대요? 11억 원 X. 얼마로 가셔야 돼요? 10억. 그럼 이런 경우라면 시가 초과된 금액인 1억 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로 가야 되니까? 시가 10억 원. 자, 109번 아까 풀었던 거네요.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7억 5천만 원에 팔았을 때 7억 5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로 가야 돼요? 8억. 아까 풀었던 거. 자, 110번 문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묶으시죠. 그럼 배우자니까 2월과세 1번.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X 을. 얘는 그대로 증여거래 인정합니다. 2번. 취득가격은 갑 맞죠? 3번. 장기 보유는 을 X. 뭐로 가야 돼요? 갑. 4번.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맞고요. 5번.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X. 이 규정은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6번하고 7번을 묶으시죠. 6번. 사촌 동생의 경우 요건 나왔네요. 을 증여세랑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은 때는 이 규정 개입해야 되죠. 그러면은 을이 팔았지만 그걸 부인하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세로 본다. 맞죠? 세금 누가 낸다고요? 갑이 냅니다. 팔긴 누가 팔았지만 을. 7번 다음 주 언급하겠지만 양도소득이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데에는 그냥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얘기요. 앞에 보시면요.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형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팔기는 아우가 팔아놓고 이 돈을 다시 누구한테 이체시켜줘요? 형한테 이체를 시켜주니까 형한테 세금을 부담하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우가 팔았는데 과세관청이 몇 년 동안 자금 추적을 해봤더니 그 10억이라는 돈을 얘가 계속 사용하고 있네. 그럼 이것은 형이 미쳤다고 돈 주겠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등기전이 됐다고 보니까 이 거래에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누가 판 것으로 본다. 아우가 판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111번하고 112번을 묶으세요. 111번 토지 동그라미 1호 주식 동그라미 2호. 그럼 1호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주식에서 공제할 수 있다. X. 어떻게 바꿔야 돼요? 공제할 수 없다.
112번 2020년도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 금액을 내년도에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X.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확인됐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오늘 과정이 우리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다만 고비는 한번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요거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점수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산 문제 좀 다뤄봤지만 계산 문제를 못 풀더라도 법조문 나오는 것은 OX 판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분명히 점수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이니까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가 중요하다. 쉬워. 제출 다 하시고요. 자, 시험은 역시나 2시부터.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